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등기법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 제3절 등기의 공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의 공시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어서의 그 발급이라든가 열람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가 공시되어 있는 것들 확인하는 거 이런 거를 발급이나 열람을 통해서 하겠죠. 자, 그런 거 관련된 절차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 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에 부속 서류의 열람,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 면제 여부, 자,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우리가 5번 가봅니다. 5번. 국가 등의 중요 정책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뒷부분이 안 나오네. 자, 위하여 교재를 보세요.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 신청한 경우는 법률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면제한다. 자, 국가 등이 중요한 정책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문 등을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 법률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면제한다. 규정이 있어야 면제를 합니다. 그냥 규정 없이 단지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면제를 한다 이럴 수는 없고요. 규정,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규정이 없는 한 면제할 수는 없다. 해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정이 있어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여러분들 질문지에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요거 구분 잘 하시고요. 자, 옳지 않은 것 4번 볼까요?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절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우리가 등기 신청이 접수됐어요. 접수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등기관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등기하고 뭐 합니까? 인증하고 서명하고 전자서명 하죠. 요즘은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마쳐야 돼요. 마쳐야 어떻게 되죠?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그럼 그렇게 등기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요거 발급해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죠. 그럴 때요. 자,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사항 증명서를 발급해, 절대가 아니고요. 신청이 있다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지금 접수돼서 등기 기록 중이다 라는 사항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발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발급하셔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4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할까요? 3번. 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규제 뭐 관련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 등기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시제한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함부로 드러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거기에 등기 명의인의 주민번호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시 제한이라는 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은 일부 드러나지 않게 뭐 앞자리만 이렇게 나오고 뒷자리는 안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치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보실까요? 수작업 폐쇄 등기부 및 이미지 폐쇄 등기부의 경우에도 등록번호에 공시를 제한함에 있어 전산 등기부와 전혀 다름이 없다. 자, 우리가 수작업 폐쇄 등기부나 이미지 폐쇄 등기부에서는요, 저거는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들, 뭐 이런 것들의 폐쇄 등기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급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런 제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이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고 싶어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시 제한하는 거랑 똑같이 다름이 없다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항,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식별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번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갔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번호여야 공시 제한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그걸 공시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식별할 수 없다 이럴 때는 공시 제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보통의 등기사항 이런 데서는 없다라는 얘기죠. 등기에서는. 그래서 전혀 다름이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 4번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 문제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 자, 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니, 선생님 이 소리가 지금 지하철 경찰서 지하 듣는 그래서 요거 마침 하려고 할 때 딱 그래가지고 요 끊어서 이거 다시 하려고. 네. 예.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등기기록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묻고 있고요.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보세요. 등기 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시 제한의 대상이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가 공시 제한한다는 얘기는 이제 알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앞에 6자리, 뒷자리 7개,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그럴 때 이제 공시 제한한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별표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린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공시 제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시 제한하는데 그럼 공시 제한하는 대상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가리고 나오느냐 했을 때요. 개인들, 등기 명의자가 개인이다. 그럼 개인의 주민번호는 이렇게 뒷자리는 공시 제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개인 말고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법인은요. 법인의 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있죠? 비법인 사단, 재단.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대표자나 관리자 뭐 이런 애들이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죠. 이 개인의 주민번호 마찬가지로 요거 뒤에 공시 제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 제한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이것도 대표자도 사실 개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주민번호 같은 거는 공시 제한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시 제한하지 않는다. 일단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3번 지문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시 제한 대상이다. 공시 제한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개인.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2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기록 중에 등기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
자, 앞에서 아까 봤던 문제 지분하고 닮았죠? 수작업 폐쇄 등기부, 이미지 폐쇄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공시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요, 결론적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그랬죠.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되면 공시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뭐 원칙적으로 이것도 공시 식별할 수 있다면 주민번호 같은 건 당연히 다 공시 제한 대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공시를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42페이지 문제 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3번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열람 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 기록에 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 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된다. 모든이 아니고 그 등기사항의 등기 명의인의 주민번호만 공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면 등기부에 어떤 권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이에요. 등기 명의인이.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자가 갑이다. 저당권자가. 또는 소유권자가 예, 소유권자라고 해봅시다.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등기 명의인 소유권자. 근데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한 게 누구냐면 갑이야. 갑이 신청했어. 이럴 때는 요거 공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땐 주민등록번호 공시한다. 요거만 다른 등기 명의인들 걸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요거 해당 이것만 명시한다. 근데 모든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모든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기록의 공시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시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2번 한번 보실래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용 등록번호도 필요한 경우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용 등록번호는 공시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 자, 대표자도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시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단체 등기용 등록번호라든가 그 단체 그 번호, 법인 등기 번호, 법인 등기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 자체는 공시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항목, 등기 기록 등의 열람에서 우리가 이제 발급과 열람이 이제 차이가 좀 있죠. 발급을 한다 그러면 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될 때 그 직인이나 이런 관인들 찍혀서 나가고, 열람의 경우는 이제 그 발급과는 좀 다르죠. 성격이. 열람하는 거 그 자체고요. 열람용으로 이제 발급 비슷하게 종이로 나가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열람. 열람에 대해서 문제 봅니다.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제한 없이 등기사항인 전부 또는 일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는데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열람을 청구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 사항을 열람 청구하는 경우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열람 청구하는 경우. 열람. 그쵸? 자, 이렇게 나눠져요. 요거는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법정 수수료, 정해진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요거는 열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관계인.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다 해오시고 하시던 부분들이라. 자, 등기 기록 등의 열람 계속 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의 문제. 등기 기록, 등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열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4페이지. 자, 2번 보세요. 등기 신청서나 기타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 없고 사진 촬영도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관에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있다. 자, 우리가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 없고 사진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부속 서류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해관계 있는 자들에겐 가능합니다. 허용되지 않으나 이렇게 틀려요. 이해관계인들에겐 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무작정 저렇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나 법적인 표현으로는 여러분들 교재 해설이 친절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해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번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속 서류 열람에 관한 건 얘기입니다. 부속 서류 열람 얘기 나오면 항상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보세요. 종중이 신청인인 경우 그 등기 신청서 및 부속 서류에 대하여는 종중 대표자만 열람이 가능하고 종원은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열람할 수 없다. 자, 종중 대표는 뭐 대표자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대표자만 열람이 가능하고 그러면 틀리죠. 왜? 이해관계가 있다면 종원도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45페이지 해설에 4번 한번 가보세요. 4번에 자, 비법인 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 사건에서 그 종원이 부속 서류 열람 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 사건에서 그 종중의 종원은 해당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하여 19조 등기사항 열람과 증명. 자, 요거에 의해서 이해관계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면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5페이지 교재 봅니다. 45페이지. 등기사항 증명서나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속 등기 기록 열람에 관한 옳지 않은 것. 4번 보세요. 신탁원부나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을 함께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함께 발급해야 된다. 자, 우리가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했다고 해서요 무작정 관련 있다고 해서 신탁원부나 매매 목록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이런 걸 발급해 주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탁원부나 매매 목록도 전부 다 따로 신청을 해야 발급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만 발급 신청했다 그러면 이것만 해줍니다. 저런 걸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 같이 저것도 발급받겠다는 뜻의 취지, 이딴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이나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열람에 관한 것. 자, 1번부터 4번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 문제 지나쳤네요. 앞으로 다시 와서 자 46페이지 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이나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고 있는데 5번 보세요. 등기 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시제한의 대상이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아까 앞에 몇 번째 문제 거기 봤을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개인인 경우 당연히 뭐예요? 공시제한 하죠.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 자, 이 경우에 등기용 등록번호는 공시제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요거는 공시제한 대상이 됩니다. 아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나머지 지문들 자, 1번 같은 것도 방금 앞에 문제에서 봤죠. 신탁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 전부 옳은 지문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4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 신탁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도면 방금 읽어봤던 부분이죠. 우리가 1번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했을 때 자, 1번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때 발급합니까? 안 하죠. 발급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발급 안 해요. 발급받고 싶으면 신청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명백하게 신청의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47페이지에 문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것들 뭐 한번 보시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요런 거에 한한다. 뭐 이렇게 있고요. 3번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 등기 기록상 갑구을구의 명의인이 500인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 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등기 명의인이 500명을 넘어간다. 등기 명의인이 500인 이상이다. 등기 명의인이 500인 이상. 이거 발급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종이가 소비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자체 등 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자체 공시 제한 안 해요. 여기 대표자 주민번호 공시 제한 합니다. 그 부분 구분하시고요. 국가나 지자체 등 단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지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보세요. 공동저당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으면 공동담보 목록도 항상 같이 발급해야 된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앞에서 우리가 신탁원부나 공동담보 목록 뭐 요딴 거 있다고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도 무조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해 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신청의 신청의 뜻이 있어야 발급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3번 지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발급 신청. 요거를 발급 신청하면 항상 발급해야 된다. 공동은 아니라는 얘기죠.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한다. 3번 지문 옳지 않습니다. 뭐 4번 무인 발급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전산 폐쇄 등기부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요거는 발급할 수 없다. 자, 전산 폐쇄 등기부의 경우 현재 유효사항 이런 거 발급할 수 없어요. 왜 폐쇄돼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마침 여기 줄이 쳐져 있네요. 옳지 않은 것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48페이지에 있는 문제죠. 48페이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시면요. 폐쇄 등기 기록에 대하여는 모사 전송 방법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모사 전송 방법. 폐쇄 등기 기록에 대해서. 자, 이것은 등기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전산화가 완전히 맞춰지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사 전송은 뭐 얘기하는 거? 팩스 얘기하는 거죠. 팩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 이렇게 신청하면 팩스로 이렇게 몇 시간 안에 보내주고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폐쇄 등기 기록에 대한 모사 전송 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가능한 거 이 규정 자체는 등기법 개정되면서 삭제됐습니다. 전부 개정되면서 삭제됐고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하죠. 모사 전송 방법 없습니다. 그냥 발급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소재나 폐쇄 등기 기록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등기소에서든 그냥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는 삭제됐어요.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민원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오늘 맨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죠. 접수된 부동산 지금 등기 신청이 접수됐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등기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면 그런 상황에 지금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못하느냐 이 얘기죠. 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발급하는데 다만 지금 접수가 돼서 등기 기록 중이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간다 라는 부분. 그래서 그 얘기 없이 발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9페이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등의 공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시, 등기사항 등의 공시, 틀린 것. 1번 보세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 연월일과 관할 등기소 등기관의 증명을 적은 후에 전자이미지 관인을 기록해야 된다. 자,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의 증명 요걸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요거 전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죠. 이거 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자 책임관 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의 증명. 그래서 등기를 기록한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산운영 책임 그 증명이 들어간다. 책임관의 증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전산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 이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나머지 지문들 접수된 부동산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그러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어땠어요 이거?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을 발급하지 못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다만해서 이제 나오고 있잖아. 그 부동산의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돼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발급하지 못한다. 아예 발급 못한다. 이런 식으로 취지의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렇게 발급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한 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에 관한 등기 기록, 이걸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자,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표제부, 갑구, 울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이 표제부가 두 군데 나오죠. 그래서 전체 그리고 전유 부분, 그래서 공동 부분과 전유 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걸 지금 하나로 본다. 이게 한 개 등기 기록으로 본다.
다음 4번에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 기록의 불령과 내용에 비춰 무인 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아까 문제 중에 이제 500인 이상, 등기 명인이 500인 이상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은 발급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 문제에서는 일단 그 1번 지문이 옳지,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아니고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 책임관의 증명, 요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봅니다. 4절. 중복등기 기록의 정리. 자, 우리가 중복등기 기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둘 이상, 그래서 A 등기부가 존재하고 B 등기부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럴 때 A 등기부의 보존 등기 명의인 갑과 B 등기부의 보존 등기 명의인 갑, 이렇게 동일인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존 등기 명의인 유리야, 이렇게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 용지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이거죠. 여기 당사자들이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등기관이 이제 이걸 발견을 했을 때 등기관이 업무상 저거를 직권으로 정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등기 실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예규, 등기 예규나 등기 규칙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등기관들이 등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에 관계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 문제에서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으로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직권으로, 그래서 어느 쪽을 폐쇄하고 어느 쪽을 살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선등기, 후등기 요 개념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이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외에 소유권 외의 등기, 그렇죠. 우리가 저당권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등기된 경우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복 등기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리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게 무조건 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건 당사자의 이해관계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못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부동산 등기법에 또 규정이다라는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직권으로 이제 정리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폐쇄하고 한쪽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원래 그래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직권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세요.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 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 기록에는 그 다른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자, 요거는요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등기 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이거나 이 부분은요 후등기라고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 등기된 것이거나, 여기 나중에 개설된 선등기라고 바꿔야 돼요. 먼저 등기된 경우. 자, 이랬을 땐 그 다른 기록을 폐쇄한다 이 얘기예요. 폐쇄한다. 그럼 예를 들면 1번 등기 기록, 2번 등기 기록,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지금 존재를 두 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먼저 보존 등기가 됐고 이게 나중에 됐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2번이라고 해놓고 이거 동일인 명의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자, 요게 이제 을에게 넘어가고요. 여기는 명의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A 명의로 돼 있다가 B 명의로 가고 그 다음에 C 명의로 갔다, 이렇게 해봅시다. C 명의로. 근데 요 C 명의로 간 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을이.
그래가지고 요게 C한테 이렇게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렇게 갔다는 얘기죠. 요렇게 이전 등기가 요렇게 갔을 때 B라고 하고 요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C인데 여기로부터 이렇게 이전을 받았어. 이렇게 할 때 어느 걸 폐쇄할 거냐 이 문제죠. 이 문제. 그러면 이렇게 직접 또는 전전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 여기 아니고 나중에 개설된 등기 기록이면, 나중에 개설된 등기 기록, 요게 나중에 개설됐죠. 나중에. 자, 이렇게 됐다. 그게 나중에, 요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요렇게 이전을 해줬어요. 이전 등기. 요렇게 넘겨받았어. 요게 나중 등기야. 그럼 요거 폐쇄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요.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에서 요걸 넘겨받았어요. 이렇게. 얘한테 넘겨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같은 것들이 개설돼 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된 거 요거를 갖다가 폐쇄한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된 거를 폐쇄한다. 그래서요, 이게 참 말이 길게 나와 있으면서 저기 하는데, 요거만 살짝 바꿔친 거야, 요거. 선후를 바꿔친 거니까. 여러분들 해설 50페이지 가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설에 2번 XP 해가지고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등기 기록의 후 등기 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 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그래서 먼저 된 등기 기록에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 뒤에 소유권 외에 관한 것이 없어. 그냥 소유권에 관계된 등기만 있어요. 그 등기로부터 넘겨받았단 말이야. 넘겨받았어. 그러면 이 선등기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폐쇄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넘겨를 받았는데 후등기, 다른 등기 기록에 후등기 기록 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랬을 때는 그 다른 등기를 폐쇄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먼저 개설된 거, 나중에 개설 요거를 뒤집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문제, 다음 문제. 계속 이제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왔어. 그 다음에 토지 중복 등기 기록 정리. 이게 중복 등기, 그럼 우리가 등기부는 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하고 지금 건물하고 나눠서 보고 있네요. 토지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보세요. 건물의 보존 명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등기관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자, 우리가 조심하실 건요, 우리나라 이 등기에 있어서는요,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실질적 심사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보존 명인이 서로 다르다 이러면 등기관이 실질적으로 누구 거냐 이걸 따져가면서 이거를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까 앞에 문제처럼 어떻게 해요? 뭐가 선후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예규나 규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기계적으로 말소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진정한 권리가 있다 어쩌다 이런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등기관이 자기 업무의 예규나 규칙, 선례에 따라서 처리를 했을 뿐이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기관의 이런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런 행위는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해관계인들, 권리자들, 명의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을 벌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질적 심사 요거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부동산 등기 규칙에 따른 중복 등기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51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2번 보세요. 등기 기재의 착오, 환지 등기 과정에서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멸실 회복 등기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 용지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도 규칙의
이거 등기 규칙이겠죠. 중복 정리 방법에 따라 정리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실게요. 앞에서 중복 정리, 중복 등기 정리하는 건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하나의 물건에 등기부가, 장부가 2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등기부, 장부는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개니까 어떻게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폐쇄하고 옮겨줬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리예요. 중복 등기 정리. 그럼 요 지문은 뭘 얘기하느냐? 기재차고 환지 등 과정에서의 차고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멸실 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 용지. 자, 보세요. 이게 X 토지야. 여기 지번이 예를 들면 100의 1번지예요. 요 옆에 토지가 Y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는 지번이 100의 2번이야. 100의 2번. 그럼 100의 1번 등기용지, 등기상, 등기부 이거 하나 존재해야 되죠. 여기는 뭐야? 100의 2번 등기부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잘못 기재돼 가지고 이게 100의 1번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100의 1번. 이게 앞에서 얘기한 중복 등기하고 같은 예입니까? 이건 물건이 2개잖아. 물건을 표상하는 등기부도 2개야. 근데 그 등기부에 주소가 같아버려. 물건을 지금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앞에 중복 등기 정리하듯이 하나의 등기부를 폐쇄하거나 그래야 되느냐 얘기죠.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중복된 게 아니지. 얘는 얘를 표상하는 거고 얘는 얘를 표상하는 건데 다만 주소만 지금 같아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 하나를 폐쇄하고 하는 이런 등기 규칙에 따라 중복 정리 방법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그 사안이 다르다라는 걸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가 봅니다. 52페이지에 자, 동일한 토지에 대해 선등기 기록에는 간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후등기 기록에는 간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을명의 소유권 등기가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중복 등기 기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동일한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등기 기록이 갑 명의로 보존 등기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부에는 갑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는데 그게 누구한테까지 갔어? 을 명의로 갔다는 얘기야. 시간 순서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어쨌든 지금 물건 하나에 대해서 등기가 지금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정리해야 된다. 직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 볼까요? 사례와 같은 중복 등기 기록을 등기관이 정리하고자 할 때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자, 이런 사례와 같은 등기 기록, 중복 등기 요거 정리한다. 규칙이나 예규에 따라 정리한다 이 얘기죠. 누가? 등기관이. 등기관이 뭐로? 직권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지방법원장에 따로 허가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직권으로 한다라는 부분. 직권.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사례와 같은 중복 등기 기록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하고자 할 경우 선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선등기 기록. 뭐가 선등기 기록이에요? 이게 선등기 기록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보시면 보세요. 요렇게 이전을 받았죠. 그 얘기는 얘한테 이렇게 이전받았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죠? 요렇게 됐을 때는 일단 아무 얘기 없다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를?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얘기예요. 선등기 기록을.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뭐 이렇게 소유권 외의 권리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후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본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중복 등기 기록 정리는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등기 효력.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앞에 등기 예규나 규칙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폐쇄해버렸다. 근데 실제는 이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권리자들, 등기 명의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재판이 들어가겠죠. 4번에 사례에서 중복 등기 기록이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로 되어 있는 갑 또는 을이 자기 명의 등기 기록의 폐쇄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자, 이번엔 거꾸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폐쇄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그거에 따라 폐쇄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한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 두 개의 중복 등기 기록이 동일하게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 일자가 후인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자, 중복 등기 기록이 있는데 둘 다 분배 농지 상환 완료 요걸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후인 등기 기록, 등기 원인 일자가 후인 거 요걸 폐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존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존치시킵니다. 그냥 존치시켜요. 저것만 가지고 폐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존치시킨다라는 거. 해설 한번 보실까요? 53페이지에 중간에 해설해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중복 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그 밑에 줄. 두 개 이상의 등기 기록에 원시 취득 또는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의 원시 취득 또는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등기 기록을 존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 등기를 존치시킨다. 폐쇄한다가 아니고 존치시킨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건물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 지금까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지문은요, 어차피 문제 낼 때는요, 건물 거, 토지 거 안 가리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이제 답이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건물, 토지 다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세요.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선행 보존 등기 및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후행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해. 선행 보존 등기, 후행 보존 등기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첫 번째 등기 기록도, 먼저 선행된 것도, 나중에 선행된 것도, 나중에 등기 기록된 것도 전부 등기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해.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을이, 여기는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등기 기록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거 정리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직권으로 후행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랬는데 이건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문제. 건물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물 중복 등기 기록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2번 봅니다.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하고 선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선행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자, 선행 등기 기록을 폐쇄하느냐, 후행 등기 기록을 폐쇄하느냐 이 얘기죠. 자, 해설 한번 가보세요. 이거 선행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폐쇄하지 않습니다. 해설 가보시면 자, 54페이지 하단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선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 없으나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조심하실 건 이 조건을 항상 따질 때요.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까지 다 보세요. 동일한 경우입니다. 지금 동일한데 선행 보존 등기에는 그 다음 등기가 없어요. 근데 후행 보존 등기는 그 이후에 새로운 등기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후행 등기 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 말소하여 등기 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 기록에 기재된 소유권 보존 등기 외에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 기록에 이기한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1번 등기, 2번 등기 순서로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죠. 둘 다 보존, 둘 다 보존. 자, 이쪽에는 쭉 등기 기록이 있고 이쪽에는 그 다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선행 등기 기록 폐쇄, 이거 폐쇄하란다는 얘기죠. 이게 등기 기록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야. 해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폐쇄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여기로 옮겨 적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서는 얘를 폐쇄하라고 했지만 해설에서는 이걸 폐쇄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옮겨 적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건물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 절차. 정리 절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여전히 중복 등기 기록 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2번 보세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다면 등기관은 후행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자, 방금 앞에서 본 문제에서 답은 우리가 후행을 말소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행에다가 옮겨 적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앞에 거 문제하고 뭐가 다르냐? 명의인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보존 등기 명의인이. 앞에 문제는 뭐죠? 동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의인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 절차가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은 이것을 정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결국은 실체관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관에겐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러면서 또 싸움 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건물 중복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도 2번 보세요.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보존 등기가 맞춰진 두 건물은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동일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볼 수 있어요.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이 하나야. 건물 하나. 그럼 건물 안에 등기부가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로서의 등기부도 존재하고 집합 건축물로서의 등기부도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가 두 개 존재해요. 이것도 중복 등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물건 자체가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두 건물은 그렇게 맞춰진 두 건물은 소재 지번 뭐 이렇게 해서 면적 등이 동일하다. 그러면 같은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요렇게 등기된 건물과 요렇게 등기된 건물이 지금 똑같아, 규모나 이런 것들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같은 건물이죠. 그렇죠? 동일 건물로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중복 등기 정리 절차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까요?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인이 같은 중복 등기에 해당하긴 하나 선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고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는 선행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앞에 문제인가에서 봤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행을 말소하고 후행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선행 등기로 옮긴다. 이렇게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선행 말소한다 그러면 틀리죠. 틀렸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중복 등기 기록 정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 신청 절차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